코스피 4,000시대. 지금 사고 계신가요? 아니면 팔고 계신가요? 이 숫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단 4개월 만에 1000포인트나 오른 건 처음이니까요.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한 이후로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의 상승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코스피가 100에서 2,000 가는데 27년, 2,000에서 3,000은 13년 반이었는데 3,000에서 4,000까지는 4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거품일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제값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코스피 성장 드라마 속 7개 장면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의 4,00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의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첫 번째 장면은 코스피의 탄생입니다. 1983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가 정식으로 탄생해요. 당시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40년이 흘러 지금 4,000이 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한국 증시의 전체 몸집이 대략 40배 커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번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1992년입니다. 코스피는 당시 500포인트대에서 2년 후 1145포인트까지 2배 이상 뛰죠.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한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부터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도 개방이 됐습니다. 증권시장은 모처럼 힘찬 출발을 보였습니다. 13.3포인트가 올라서 주가지수 624. 그전까지는 외국인은 간접 투자만 가능했는데요. 1992년 1월 3일 외국인의 매매가 전면 허용되면서 한국 증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 배당 정책, 지배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게 됐고요. 한국 기업은 이제 국내 대기업이 아닌 전 세계에서 평가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갑니다. 세 번째 장면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IMF 구제 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밤 10시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지난 92년 말 428억 달러이던 외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말에 기업들은 줄도산하죠.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테일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유코아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1998년 8월 291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IMF 외환위기로 주가가 바닥이던 1998년 9월 삼성전자는 장중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98년? 지금 10만 전자니까 5,000원. 그때 액면 분할되기 전이잖아요. 한 50만 원. 12만 원, 12만 원. 1998년에는 33,300원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대략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당시에 660원이었던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주면? 1,000주면 당시로는 66만 원이고요. 지금은 1억 정도 됩니다. 와. 자, 여기서 퀴즈 또 하나 나갑니다. 당시에 음마아파트 가격은 31평 기준 1억 5천 정도였어요. 그럼 이 1억 5천으로 음마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1억 5천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삼성전자가 더 부자일 거예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습니다. 두세 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두세 배요. 저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요? 6배 예상. 음마아파트의 6배. 아니요? 60배. 어떻게 해요? 공대생 아니세요? 아니, 다시. 지금 선생님도 답변 모르셔서 저기 보시는 거죠? 1억 5천억 원어치면 22만 7,273주예요. 현재 지금 10만 전자니까 얼마예요? 220억인 거죠. 음마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실거래 가격은 36억입니다. 와. 대박. 자, 다시 IMF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바닥이었던 한국 증시. 그런데요, 바로 이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됩니다. IMF 구제 금융이 유입되고 강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돼요. 또 한국 주식을 사자는 뜻의 바이 코리아 펀드가 국내 출시되면서 투자 열풍이 붑니다. 이제 한국에 투자합시다. 바이 코리. 이렇게 코스피는 1년 만에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증시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의 네 번째 장면, 2000년에 일어난 전 세계의 닷컴 열풍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증시를 지배하던 시기였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는 꿈을 사고 팔던 시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가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야. 시대가 정하는. 코스닥 지수가 2834를 기록한 가운데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세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드라마 속 장면의 모티브가 된 닷컴 버블의 대표적인 종목 세롬 기술은 6개월간 무려 150배가 오르다가 고점 대비 99% 폭락했고요. 당시 포털 1위였던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38만 원까지 올랐다가 2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IMF 이후 어렵게 회복했던 코스피는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직접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정 씨는 불면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불면증은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에 거의 5kg 정도가 빠져서 불면증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 주식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2000년 4월 17일 지수는 501포인트까지 급락했어요. 당시 시장은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 점은 지금 AI 반도체 등 실적을 기반으로 코스피 4000을 견인하고 있는 시대와 중요한 차이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 시대 다섯 번째 장면으로 꼽아봤는데요. 2007년 7월 24일 지수는 장중 2005.02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2000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 2000을 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수출 황금기였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던 때였죠. 포스코는 지난 2, 4분기 사상 최대인 5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2007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3,718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14.2% 성장한 수치였는데요. 당시 주요 선진국들이 연 5에서 8%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이건 단순히 조금 잘 팔았다가 아니라 역대급 성장세였던 겁니다. 단순히 돈이 풀려서 지수가 오른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진짜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시기였어요. 코스피 2000 시대는 그래서 자신감의 시대였는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코로나 직후 유동성 장세로 올라간 코스피 3000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 코스피 3000 시대. 코스피 3000 시대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 바로 동학개미였어요. 동학개미는 코로나 폭락장에서 공포에 굴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인 개인을 부르는 말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주변에서 한참 주식으로 용돈이 좀 된다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애기 엄마들한테서 맨날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서 2020년 코로나로 경제는 멈췄지만 금리 인하,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에는 돈이 몰렸습니다. 개인은 1년간 약 47조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건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렇게 동학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021년 1월 6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성장 없는 지수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2020년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기업 실적도 줄었으니까요. 소비와 고용 등도 모두 부진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코스피는 2021년 최고점 이후 2022년엔 다시 2100으로 떨어집니다. 유동성만으로 오른 시장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코스피는 마침내 4000선을 넘었습니다. 3000에서 4000까지 4년밖에 안 걸린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급등의 배경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의 힘이에요. 요즘 전 세계에서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게 바로 HBM인데요. 쉽게 말하면 AI가 기억하고 계산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고성능 반도체예요. 그런데 이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1, 2위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AI 수혜국이라고 판단하고 코스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에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업의 주주 배당 등의 환원이 부족하다, 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주주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이 일반 주주 이익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했고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유도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피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하도 꼽힙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다시 증시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2024년 기준 코스피 200 기업의 평균 PBR은 0.8배인데요. 이 PBR은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1 미만이라는 것은 주식이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4000 시대는 거품이 아니라 저평가가 바로 잡히는 과정이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그냥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 경제 위기와 성장, 그리고 변화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40년의 코스피 역사, 같이 돌아보니 어떠세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사고 싶으신가요? 지금 그러면 혹시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사고는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현금비 그럼 지금 뭐 사야 돼요? 제 전문가시니까.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삼성전자는 아직 살만한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와. 양이, 아니 이거 안 나가. 나 이거 안 나가.